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죠. 저는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말씀드리면서 200%가량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기차에서 나아가서 자율주행까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먼저 이 MLCC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삼성전기, 그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유일로 이 종합적인 콘덴서 기업인 바로 사마 콘덴서가 있습니다. 결국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죠. 뭐 전력용 콘덴서부터 시작해서 단층 세라믹 콘덴서, 적층형 콘덴서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결국 MLCC 아니면 FRMN 아니면 단층 세라믹 콘덴서 다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자업계에서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한 고기능, 초소형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MLCC가 써야 되면서 특히 전기차라던가 수소차의 시대가 빠르게 진화되면서 이 사막군에서의 MLCC가 이 스마트폰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이제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전자 회로적인 부분이 복잡한 것이고 또 더불어서 이 크기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이런 특징이라던가 혹은 국내 업체의 기업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 결국 MLCC 관련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사마코네서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기판에 대한 매출 비중도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 MLCC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진 기업은 사마콘덴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배터리 이외에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다만 이 반도체와 전기를 이제 합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5G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이협이 되는 부분이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거의 독점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거의 이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면 갈수록 중국 업체들의 이런 도약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규모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MLCC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과 전기차죠, 전기차.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전장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MLCC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보면서 이제 투자를 영위하면서 꾸준히 볼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막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수익을 30%가량 이제 보고 있죠. 필승 멤버분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를 영위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것이라고 아직은 괜찮다라고 충분히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해상DS도 마찬가지고 칩스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다 20% 이상의 이제 멤버분들과 함께 수익률을 내고 있고 뭐 100%, 150%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MLCC의 특징이 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이 IT 업체, IT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이기 때문이죠. 보통의 반도체는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PC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요가 이 데이터 센터와 5G 센터 그리고 서버 증설에 대부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라던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경기 민감적인 성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밀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기복이 거의 없어요. 결국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요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많이 경기 민감적인 부분이 사라졌다. 근데 ML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죠.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좀 월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월봉을 좀 보더라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미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에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 시기에는 대략 한 1,500%가 상승했죠. 그리고 다시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할 때 이 시기에도 대략 2,0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하락할 때에도 하락할 때에도 3분의 1 토막 났죠. 마찬가지로 2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만큼 하락 시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지만 상승할 때에도 몇 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은 상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클을 반드시 아시고 투자하셔야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 시작하는 곳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비드19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의 주가를 여기를 좀 지우고 본다면 결국 그때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주가는 똑같다. 그에 반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라던가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그 기술력의 발전을 봤을 때 결코 그때에 비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전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시해야 되는 건 결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를 판단하면서 투자하신다면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제 페이스북 멤버들에게는 항상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또한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혹은 매도를 할 때마다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혹은 기업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빠르게 혹은 훨씬 더 깊게 이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증가는 기술력의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는 MLCC가 대략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는 120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서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로 갔을 때에는 전기차에는 13,000개, 자율주행은 2만 개 이상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1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수요가 10배 이상이 뛴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MLCC의 개당 가격도 이 기술력에 대한 혜자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이 가격도 상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P와 그리고 Q의 압도적인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Q가 늘어나면서 이 단가까지 최소 3배 이상은 이제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쪽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일본의 무라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이런 쪽의 기업들은 이 MLCC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결국 MLCC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LCC 관련해서 미친 듯한 성장이 보이고 있죠. 이미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MLCC에 올인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좀 37%가량, 매출액이 37%가량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360% 상승했어요. 360%. 그러니까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델파이라던가 혹은 LG전자, 혹은 유럽의 MES 등 이제 이쪽에 대한 그런 투자처 혹은 SK하이닉스가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역시나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제 초소형화될수록 고급 MLCC가 사용되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강점은 이제 사마콘덴서와 삼성전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과 수요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전장용 제품에 대한 고신뢰성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또한 지역이라던가 산업군별 혹은 기업군별로 이미 경쟁 협력사에 대한 그런 다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를 토대로 MS, 그러니까 마켓시어를 조금씩이나마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마코드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MLCC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지금 안 뜨네요. 결국 이쪽에 대한 기판이라던가 다른 쪽에 대한 메모리 기판 혹은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액도 50%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만큼은 매출액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가량 이제 100%가량 증가를 했고,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삼성전기든 삼성콘덴서든 MLCC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력이라던가 매출액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삼성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 이상의 이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제 가면 갈수록 성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EPS 역시나 증가한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경기 민감주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볼 때면 이제 삼성전기는 좋게 말하면 사업이 다변화되어 있고 안 좋게 말하면 MLCC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지금 삼성콘덴서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약하지만, 그리고 상승폭이 약했지만 결국에는 세계 2위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나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기도 그래도 IT 기업 치고는 폭이 굉장히 크죠. 이 박스권이 100%, 200%가 넘어요. 박스권이 굉장히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그만큼 경기 민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지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지만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와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MLCC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알, 족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